자, 여러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8일 오전 9시 30분이고요. 자, 알테오젠이 조금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지금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AS 방송이라고 하죠. 예, 알테오젠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알테오젠이 어떤 상황이고 이게 정말로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알테오젠, 야 특급아, 네가 50만원 밑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50만원 밑으로 내려올 땐 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네 의견에 따르면은 뭐 45만 원을 깨서 44만 원 막 이럴 때는 정말 잡기 좋다라고 하고 너도 잡지 않았냐. 근데 지금 그걸 깨고 지금 43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는 방송을 오늘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빠지냐. 네, 이 빠지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기술 수출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테오젠이 오를 거라고, 가을 동안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빅파마와 기술 수출이 나올 거라고 언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뭐 알테오젠 측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고, 한경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취재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나올 겁니다. 근데 기술 수출이 나올 조건이 뭐였어요? 키트루다 SC의 FDA의 승인을 된 다음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승인된 지는 지금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추석이 있었어요.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 수출 이후의 그 내용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사회 결정도 사실은 추석 전에 이사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당연히 이사회가 추석 전에 9월 달에 열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는 추석 이후에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부적으로 그 자료들이 돌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 보면은 이제 그 회의 자료가 돌았어요. 그래서 그 회의가 언제 열리냐, 대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대관을 해야 되는데 그 대관이 12월 8일이었습니다. 12월 8일. 그러면 대략적으로 11월 8일 날 공시가 뜬다라고 예상을 하고, 11월 8일 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사회는 언제 열릴 거냐? 10월 마지막 주나 그 전주가 유력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10월 24일 혹은 31일이 유력합니다. 요 두 날 중에 하나의 날에 아마도 이사회가 잡혀 있을 거고, 그래서 요번에 요 주 안에 20일에서 24일 혹은 27에서 31일 사이에 알테오젠 이사회가 열렸다는 내용이 나오면 아마도 그날 다음 날, 뭐 24일 날 뭐냐 이사회가 열렸다면 27일 날 공시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공시가 뭐가 나오나요? 언제 주총을 할지가 공시가 될 겁니다. 예, 언제 주총을 할지가. 그래서 저는 이제 유력하게 보는 거 24일이나 31일 날 이사회가 열릴 거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공시가 나오니까 27일 날 공시가 나오든지 아니면 11월 3일 날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이제 공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27일 혹은 27일이나 11월 3일 날 공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시가 나오면 뭐가 확정이 되나요? 공시가 나오면요, 코스피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주총에서 그게 뭐 거절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확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확정되는 게 12월 8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코스피 이전이 확정되고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아마도 내년 2월 달 정도에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담아야 되겠죠, 물량을. 뭐가 패시브 펀드들이 담을 거예요. 그리고 패시브 펀드랑 그 다음에 액티브 펀드들이 보통 담습니다. 그러면은 옛날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부터는 이제 오를 게 확실하다. 즉 12월 8일부터는 주가가 슬슬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왜 빠지고 있느냐? 10월 달인데 그거가 첫 번째 이제 기술 수출이 늦어지는 점. 요거 때문에 일단은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코스피 이전 이사의 결정이 늦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늦어지니까 좀 늦어지는 거고. 근데 코스피 이전 전에는 기관 물량이 공백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제 그 알테오젠이 어쨌든 1위잖아요. 1위. 예, 코스닥 1위이기 때문에 코스닥 관련된 펀드들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스피 이전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 코스닥 펀드들에서 돈을 빼는 애들이 나온다. 펀드 매니저들이. 근데 이거 4번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대비해서 수급 이동이 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은 항상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갑자기 뭐 크게 늘어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요. 그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데 최근에 글로벌 쪽에서 굉장히 반도체와 관련돼 가지고 레포트 많이 냈습니다. 예, 그러면 글로벌 펀드들이 담겠죠. 그 실질적으로 담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반도체 엄청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제일 빨리 알려드리긴 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가장 빨리 레포트를 냈었거든요. 걔네들이 첫 번째 레포트로 포문을 열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엄청나게 레포트들이 나왔어요. 한국의 기관들은 가장 늦게 레포트를 냈죠. 바보들이.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외국인들이 담은 다음에 서둘러서 기관들이 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관들이 담는 돈들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이 이렇게 잘 나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뭐 센터장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펀드 매니저들 뭐 이제 여러 분과들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 바이오 하는 애들 있고 2차 전지 하는 애들 있고 반도체 하는 애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하는 애들 있고 이런 애들 막 있는데 걔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기업에 가고 알테오젠에 가고 리가캠에 가고 막 이렇게 해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레포트 내고 이거를 하라고 막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센터장이 이제 윗선이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욕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야,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인데 니들 그거 레포트 내지 말고 지금 그거 담지 말고 지금 당장 반도체 비중 높여. 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높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조인트를 깝니다. 이제 그 정도로 예전에 그랬다는 얘기. 지금은 뭐 조인트까지는 않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 위쪽에서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대비해서 이제 수급이 이동하니까 자, 알테오젠은 이제 코스닥 1위지만 코스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1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코스닥을 좌지우지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코스닥에 투자할 거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제일 먼저 뭘 봐요? 코스닥 1위를 당연히 보는 거죠. 알테오젠을 보는 건데 지금은 딱 공백기가 왔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전 전에 기관 물량 공백기죠. 이제 얘네들 담으려면은 코스피 이전이 확정적으로 주총에서 결정돼가지고 의사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12월 8일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코스피 뭐 관련된 추종 펀드나 이런 애들 아직 못 담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아직 이사회도 안 올렸는데 어떻게 담아요? 확정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자금들은 12월 이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12월 달은 또 약간은 이제 뭐가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든 달입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기관과 관련 제도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인사 이동 처리기도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담지 못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담게 된 그 물량들은 저는 내년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코스닥에서 지금 알테오젠에서 빠져나가는 물량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기관들의 물량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돼야 되냐? 야, 그럼 이거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돼? 지금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일단 121선을 깨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게 이제 파란 게 121선이에요. 그 이 121선을 살짝 깨더라도 그 다음에 올라오는 데까지 뭐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얼마예요? 45만 원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30만 원까지 깼었어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30만 원은 담아도 된다. 그리고 30만 원 깼을 때 제가 이거 30만 원 밑은 여러분들 굉장한 기회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절이에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랐다가 121선을 또 살짝 깹니다. 이때 살짝 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을 살짝 깰 수도 있다. 여기는 이제 241선도 살짝 깼었지만 여기는 요 칸이 얇았기 때문에 이제 뭐 121선에 241선이나 그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 시기예요.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거기가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1선 근처가 바닥이에요. 그거보다 살짝 더 깼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21선 깼던 게 바닥이고 241선은 잘 안 깬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이렇게 지금 올랐다가 이제 지금 약간 121선까지 조정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121선은 어제 살짝 건드렸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1선 근처는 항상 기회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1선 전후로는 공격적인 매수 가능 라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21선 근처에서는 주어도 줍줍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 예상보다 저는 이제 45만 원을 쉽게 깨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진짜 45만 원 깼어요. 그래서 121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은 오히려 줍줍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나온 레포트들 정리를 해보면 해외 레포트들이 다 52만 원에서 60만 원대예요. 그리고 국내 레포트도 교보증권이 이제 60만 원대를 찍으면서 실질적으로는 6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한의 엄민용이가 73만 원을 벌써 1년째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키투루다의 적응증은 확장 중입니다. 제가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 드린 거지만 기관이라든지 해외 레포트라든지 전부 다 틀렸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키투루다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근데 왜 그 변수로 놓지 않냐? 키투루다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 왜 이거를 2028년까지 뭐 막 재무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왜 키투루다에 대한 가정을 할 때는 키투루다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걸로 가정 안 하냐? 자, 그래서 제가 40조, 50조까지 얘기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증가 추세로 나올 거고, 키투루다 매출은 계속해서 적응증이 확장되니까 매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SC 관련돼서도 제가 자신감 있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50% 넘어간다. 지금 이제 30%, 40% 얘기하고 있지만 2028년 기준은 50% 넘어갈 거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이상을 얘기했습니다. 60%, 70%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되면 누구 말이 맞는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차세대 항암제 ADC 독성 이슈가 있는데 요것도 최근에 항체 관련해 가지고도 독성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실험까지도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그러면은요, 그 차세대 항암제 ADC 관련돼 가지고는 1등이 다이치상큐의 에너투잖아요. 얘네들의 SC 일상이 언제 나온다? 내년에 나온다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겁니다. 이 결과 나오면 급등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독성이 줄어든다는 것들을 데이터로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ADC로 나오는 SC들은요 전부 다 SC로 갈 수밖에, 알테오젠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SC로 가야지만 독성이 줄어드는데 지금 ADC의 가장 큰 난제가 독성 줄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가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기관 레포트들이 제대로 써주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차세대 항암제 ADC들은요 전부 다 알테오젠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니 독성을 줄여준 게 지금 확실하게 데이터로 나오는데 왜 그거를 정맥 주사로 맞습니까? 독성이나 부작용과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줄일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에너투가 제가 얘기 여러 번 들었잖아요. 에너투랑 계약을 했을 때 에너투가 되게 좋아했다고요. 예. 에너투가 되게 적극적이었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 독성이 줄어드는 거를 얘네들 물질과 관련해가지고 물질 이전 계약 체계라고 다 실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미 얘들은 가능성을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야. 5번째. 산도주도 시밀러 SC들 출시해요. 매출 급등 구간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2028년, 2030년인데, 산도주 애들이요, 시밀러도 SC로 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도주가 이 시밀러로 출시를 하면, 여러분, 산도주 시밀러 쓰지, 누가 정맥주사 맞는 시밀러 쓰겠어요. 그러니까, 산도주 쪽에서 매출 나오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얘기 드렸죠. 저는 이거, 거의 나중에 키트루다급으로 매출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산도즈랑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한 가치 평가도 대부분의 기관 레포트들이 잘못돼 있다. 이거 여러 번 지적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치 산큐의 에너투 관련돼서 지금 가치 평가해가지고 얘들이 지금 TP 산정하고 있는 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에너투가 엄청 더 증가해야 된다. 키투루다 못지않게 에너투가 나중에 매출이 잘 나올 거예요. 나중에 지켜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이거 드디어 반영한 해외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이중항체 SC 임상 진행될 거고, 아스트라제네카랑도 계약을 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다 공개는 안 됐지만 일단은 이중항체 그 이름 어려운 거 그거 무슨 어쩌고저쩌고 그거 지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미래 이중항체 전쟁의 시작과 끝도 알테오젠과 함께 할 거다. 제가 얘기 드렸던 거 뭐예요? 알테오젠의 이 그 SC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중항체는요 SC로 아예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전쟁,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전쟁은 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큰 전쟁은 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체에서 가장 크게 매출이 나오는 게 키투루다잖아요. 그 키투루다를 잡으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이중항체들이잖아요. 그 이중항체들이 SC 계약을 다 맺고 있다니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요번에 계약 나올 것 중에 올해든 내년이든, 저는 이제 내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에 나올 계약이 이중항체 SC 계약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전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미래 그 항암제 전쟁에서 SC가 이중항체랑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전선을 넓혀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보이는 딜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키투루다만 이제 되게 크게 반영돼서 이렇게 부각되고 있지만, 이중항체와 관련된 것도 내년부터는 부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체중 감소제 한 달 제형 알테오젠의 기술력이면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것을 예상한다. 요 얘기입니다. 이 체중 감소제도 알테오젠이 뛰어들었어요. 일주일 제형은 이미 됐고, 한 달 제형까지 이제 4주죠. 4주 제형으로 알테오젠 즉 개발하고 있다. 이제 이게 전임상까지는 됐고, 이제 임상에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빅파마랑 계약하는 것도 머지않았다. 왜? 지금 빅파마들이 한 달 제형 계약이 아직까지 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아직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G2G 바이오나 이런 쪽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 공동 기술 개발 선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내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년에 만약에 알테오젠이 제대로 된 전임상 결과 나오고 임상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좋은 기술 수출 계약이 또 나올 수가 있으면 체중 감소제에서.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지금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지금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담아야 할 때예요. 발목에서 발바닥 라인이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빠졌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힘들겠지만 30만원 지금 라인이 우리가 진짜 담아야 되는 라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물 못하면 여러분들 안 된다. 수량 늘려야 될 시간이다라고 얘기 드렸던 딱 그 시점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때처럼 121선 거의 내려왔고, 지금이 발목에서 발바닥 라인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질문하실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가정해봐라. 좀 유럽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니까 유럽발 경제위기 올 수 있지 않느냐. 또 혹은 지금 미국 삼어투자은행 그 뱅크런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 글로벌 조정이 크게 올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변수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랬을 때도 가장 잘 버티고 문제없을 기업은 알테오제는. 왜냐면 얘들은 기업 가치가 밸류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 제가 70만 원까지는 사실 전혀 리스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게 7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지금은 제가 알테오젠 30만 원 초반 공포에 담으라고 말씀드렸던 때하고 유사한 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들고 계시는 거 특급님 저는요 이미 다 담아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담으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되고 터닝이다 좀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혹시 더 담을 돈이 있는 분들은 지금도 계속 줍줍해도 되는 시기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이상입니다.